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0일이고요. 긍정화건 501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는 운동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아이에게 쓸 수 있는 교육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운동 학원으로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쓰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9개월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부모님들이 한 아이 앞에 정말 많이 써야 교육비가 100만 원이고 보통은 한 70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해봐야 운동학원 20만 원을 쓰고 나면 50만 원을 가지고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뭐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정도 다니면은 그 50만 원은 이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운동을 끊으면 더 추가로 뭐 국어를 넣던 논술을 넣던 하나 더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되게 힘들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른들도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술로 풀거나 아니면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맞지만, 그 아이들도 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학원을 갔다가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너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되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운동은 그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거든요.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끔, 힘든 순간이 와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게끔, 그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을 단련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힘든 순간이 와도, 좌절을 하는 순간이 와도, 뭐 하기 싫은 순간이 와도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한 아이들은 그런 순간들을 매우 잘 극복을 하거든요. 일례로 뭐 그게 취미반 아이들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선수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대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대회를 나가서 이기면 좋지만 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좌절이 오고 그 패배를 하면서 되게 슬프고 이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 또 훈련을 해서 또 그거를 도전하고 극복하다 보면 이기는 순간들이 오고, 그러면서 한 번씩 성적도 내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그 아이들의 성취감과 그 다음에 도전 정신과 이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단단하게 성장이 되면 당연히 공부를 할 때도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춘기가 왔을 때 뭔가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에 내던져져 가지고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할 때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이게 승부를 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승부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지는 거를 또 싫어하고, 승부욕을 되게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승부욕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를 싫어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경쟁 구도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내던져져서 장사를 할 때도 어떻게든 생존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저는 웬만하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그런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음의 근육, 그리고 태도,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들을 배우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운동을 했던 그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축구나 풋살을 꼭 해야 된다. 그 전신 운동을 하면은 분명히 아이들이 뭐가 달라도 다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학부모님 계시다라고 하면 학원 하나를 저는 물론 선택이기는 한데 덜 보내더라도 한 15만원, 2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운동을 꼭 시키는 것이 무조건 그 아이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황치훈은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11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선수반 100명, 상위 10% 안에 드는 클럽이 됐다.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아이들 육성해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클럽이 됐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창경구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선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SNS상에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창원풋살 아카데미에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을 해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에게 노출시키고 알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했더니 그런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가 쌓이니까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선수반 100명,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클럽이 됐고, 그리고 최고의 유소년 아이들을 육성해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육성해내고 했더니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의 노래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